이 개회충은 동물의 간에서 가장 많이 기생하기 때문에 생간 섭취를 통한 감염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동물의 간에서 많이 기생하는 걸까요? 간은 몸에 들어온 외부 독성물질을 해독하는 기관. 따라서 기생충 알이나 유충이 몸에 들어오면 간으로 쉽게 흘러들어가고 자각 증상이 없는 곳이어서 기생충이 살기 좋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물의 생간을 먹기 전 육안으로 개회충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을까요? 개회충은 다 자라면 4cm에서 10cm 정도지만 간 속에 있는 유충의 크기는 0.1mm에 불과한 것도 있어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회충이 간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먹게 되며 이로 인해 개회충에 감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개회충은 동물의 간에서 얼마나 오래 기생할까요? 개회충의 알은 토양 내에서 한 2, 3개월 생존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다른 동물의 몸에 들어가서 보통 1년 정도 유충으로 기생하게 됩니다. 마지막 포식자인 이제 사람이 이를 날로 섭취했을 때는 혈액을 통해서 조직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유충 상태로 우리 몸에서 1년까지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증상이 없더라도 계속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제로 동물의 생간을 얼마나 먹고 있을까요? 부모님이랑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저희 세대들 먹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걸로 먹어본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생간 안 먹어봤습니다. 예, 소의 생간이요. 눈이 밝고 좋다고 해서 먹었어요. 소에서 나오는 간천여, 닭똥보, 고구하고 간 생으로 먹고. 소간은 이건 우리가 먹어보면은 생으로 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이처럼 젊은 층은 동물의 생간 섭취를 그리 선호하지 않지만 40, 50대 남성들은 건강식품으로 동물의 생간 및 육회를 즐겨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심코 행하고 있는 이런 식습관이 바로 개회충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식습관이라는 사실. 그러나 동물의 생간 및 육회를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개회충에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주위 환경이 깨끗하고 사료를 먹는 초식동물들은 개회충에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육류의 유통 경로가 명확하고 위생관리가 철저한 식당에서의 육류 섭취를 통한 개회충 감염률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신선도가 매우 떨어지는 육류를 날로 섭취했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개회충의 알은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소장에서 부화해 유충이 되는데 이때 5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소장벽을 뚫고 나간 유충이 각종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초기 증상인 발열, 토통, 기침 등은 일반적인 감기 증상으로 오인해 방치하기 쉽습니다. 간에서 일정 기간 기생하던 개회충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되면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증상은 장이나 간, 신장 등의 염증이 생겨 열이 나고 복통이나 두통이 발생하는 것. 유충이 눈으로 이동해 녹내장을 유발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실명까지 일으킵니다. 또한 척수로 들어가게 되면 심각할 경우 사지마비가 올 수도 있으며 심지어 유충이 뇌로 들어가 뇌경색이나 그 밖에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개회충에 감염된 환자의 간. 정상인의 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점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실제 개회충 유충이 혈관을 타고 간에서 이동한 흔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개회충에 감염된 소의 생간을 먹은 40대 남자가 뇌에 개회충이 들어가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으며 몇 년 전 한국에서 닭의 생간을 먹은 일가족이 모두 간과 폐에 염증이 생겨 입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의외의 원인으로도 감염될 수 있고 다양하고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개회충 감염.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개회충 감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회충을 비롯한 각종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생간을 비롯한 육류를 먹을 때
날것으로 먹지 말고 제대로 익혀서 먹는 것이 최선의 방법. 그 이유는 기생충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변이 묻어있는 흙이나 모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니 놀이터나 공원에서의 야외 활동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채소를 먹을 때도 깨끗이 씻어 먹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개에게 정기적인 구충제를 먹이는 것이 필요하고 부득이하게 육류를 생으로 먹었을 때는 만약을 대비해 구충약을 챙겨 먹을 것을 권합니다. 또한 생으로 육식을 즐기는 사람들은 개회충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식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함부로 상상할 수도 없고 섣불리 추측할 수도 없는 기막히고 황당한 사건 사고가 여기 다 모였다. 누가 더 기상천외한 사고를 쳤는지 지구촌 사고 뭉치들을 순위별로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 위험한 랭킹 오 마이 갓. 오늘은 절대 마셔서는 안 될 것들을 마시고 제대로 탈이 난 답답한 사람들의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위험천만한 마셔 에피소드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후배 나오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똘똘해 보이는 9살 소년 타오. 아들, 우리 아들 또 100점 맞았어. 아이고, 그냥 국어도 100점, 산수도 100점, 도덕도 100점, 과학도 100점. 아이고, 그냥 어쩜 이렇게 못하는 게 없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똘똘해 그냥. 아, 뭐 100점 맞는 게 별거라고요, 엄마. 아유, 별거지 그럼. 근데 문제 틀리면 어떤 기분일까 정말 궁금해요. 얘 귀여워서 그냥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냥.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해? 응? 엄마. 그지? 아빠 안 닮고 엄마 닮았지? 네. 아이고. 9살인데 다 컸어. 네. 여기. 아들 타오가 천재는 아닐까 하는 아이링의 생각도 무리는 아니었죠.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으니 아들. 왜 이래? 누가 이랬어? 막점 맞은 놈들이 괜히 부러우니까 나 막 때리잖아. 이 못된 놈들. 이게 다 네가 몸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뛰고 운동을 해서 힘을 좀 키워야 된다니까. 어차피 또 나가면 나 막 괴롭힌단 말이야. 아유. 따라와, 약 바르게. 이처럼 몸이 약한 타오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던 겁니다. 잠시 후 겨우 진정하고 TV를 보던 타오는 영화 속 천하무적 로봇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그래, 바로 저거야. 그리곤 무언가 큰 결심을 한 타오. 소녀는 이날 이후로 틈만 나면 아무도 모르게 무언가를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5년. 이 문제 풀어보겠네. 천재였었는데